한때 한국인들에게 의지하며 번성하던 태국 상인들이 혐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을 쫓아내며 맞이하게 된 예상치 못한 결말.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진 태국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한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후 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찬씨입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서 27년을 살았고, 한때 우리 가족은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큰 혜택을 보며 번성한 상점을 운영했어요. 지금은 저희 가게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한국인들이 저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이 떠난 후에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고 방콕 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이 변화는 단순히 사업의 실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리고 태국 사회가 겪은 큰 변화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의 관계를 접한 건 1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상점은 아직 작은 편이었고, 주로 현지 고객들에게 소소하게 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K-파프 열풍이 태국을 강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한류 덕분에 한국 상품이 태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저희 상점도 한국 제품들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한국인 손님들이 줄을 서서 우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제품을 들여오게 된 건 다름 아닌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태국의 더운 날씨와는 다른 한국의 사계절에 맞춘 다양한 화장품들이 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특히 비비크림이나 시트 마스크 같은 제품들은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태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어요. 저희 상점은 한국 화장품으로 시작했지만 그 인기는 한계를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상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깜짝 놀랐죠. 대부분이 한국 관광객들이었고, 그들은 저희 상점에서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콕 곳곳에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태국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죠. 한국 대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나 행사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장면이 흔하게 보였어요. 저희 상점도 그 여파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한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게는 번창했고,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때 저는 상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상점에는 한국인 직원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친해지면서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들은 항상 친절했고, 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사간 한국인 친구가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나를 찾아오라며 명함을 주었는데, 그때는 그저 사교적인 인사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저는 그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건 한국인들의 예의 바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상점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고, 물건을 고르면서도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했고 항상 저희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저희 가게에서 대량의 제품을 사갔는데, 계산할 때 그들이 현금을 지불하면서 태국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여기서 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기념품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 말이 너무나 따뜻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한류 페스티벌이 방콕에서 열렸던 2018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K-파프 그룹들이 출연하는 그 대규모 공연은 말 그대로 전 태국을 뜨겁게 달궜죠. 저희 상점은 그 행사 기간 동안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고, 저는 K-파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연장에서 만난 한국 팬들은 태국에서도 K-파프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죠. 그들은 태국에서의 인기를 감사해야 하며 태국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저희 상점과 방콕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관광객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저희 가게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매출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우리는 그동안 의지해왔던 손님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국인들이 돌아오겠지, 우리 가게도 다시 예전처럼 붐비겠지라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산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에서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보도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죠.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희 상점에도 왜 한국 제품을 파느냐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없다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될까? 그들이 없으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나 그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중소기업들만 빠져나가는 줄 알았지만 점차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태국을 떠나겠다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뉴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한국 제품을 들여올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죠. 우리 상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닫은 후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점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때 저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고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후 방콕의 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텅 비었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제가 자주 다니던 한식당도 문을 닫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방콕의 명동이라고 불렸던 수쿰빗 거리는 이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후 그곳을 채우려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들로는 한국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 없었죠. 거리 곳곳에는 빈 건물들만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태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들의 제품은 태국인들에게 필수품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떠난 후 우리 가게가 겪은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나자 우리는 더 이상 제품을 들여올 수 없었고
매출은 순식간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떠난 후 저는 그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져다 준 혜택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그들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지. 그들이 떠난 후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어.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떠난 후 태국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업에 크게 의존했던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저희 가족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방콕의 상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상가들은 이제 거의 텅 빈 상태였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죠.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한 친구는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그 기업이 철수하면서 한순간에 실직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한국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한국 대기업들이 떠나면서 태국에서 한국 제품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저희 상점에서 팔던 한국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제품들은 더 이상 들여올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죠.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제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제품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에 남긴 것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대기업들이 떠난 후 가장 아쉬웠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문화를 선사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그립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너무 의존해왔고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만은 없었고 우리 스스로 자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 대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몇 년 후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소수의 기업들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번에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상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한국인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고 그들과 함께할 때 태국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태국에 남겨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태국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제가 겪은 경험이 여러분께도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한국인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태국인들이 겪은 큰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연이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